윤석열 정권이 이 모양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 정치 기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았으니 주변에 괜찮은 인물이 하나도 없고 누구 하나 앉힐 때마다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윤석열 스스로도 이제는 자포자기했는지 일단 앉혀놓고 지령을 내리다가 논란 터지면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 결국 윤석열 김건희도 예상 못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1년 10개월 동안 본위원회 대면회의는 단 한 차례, 서면회의도 2차례밖에 열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5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해 월 평균 220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대면회의 딱 한 번 열면서 급여 명목에 수당 1억 2천만 원을 받아간 것도 어이없는데 법인카드까지 물쓰듯 펑펑 썼다니 정말 뻔뻔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국민 속 터뜨릴 사람만 골라 담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인사참극을 멈춰달라며 업무 능력과 자질, 도덕성이 모두 바닥인 김문수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1년의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8월 12일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새 국가인권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전도시키기 위한 의도된 인사라는 비판이 인권위 안팎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인지부조화 상태로 우겨넣으려는 와중이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공안검사는 권위주의 통치 시절 국가폭력기구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헌법재판관 재직 때는 간통죄 폐지와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때는 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퇴임 뒤로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열심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나같이 인권위의 지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러나 안 후보자의 의식을 뒷받침하는 건 법이 아닌 종교입니다. 그는 2020년 7월 보건법률가회를 만들어 공동대표가 됐고 인권이 종교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보건법률가회는 차별금지법의 담론장을 영적 전쟁이요 가치 전쟁의 현장이라고 규정합니다. 인권위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제재하거나 그들의 인권 증진을 권고할 때마다 일삼아 성명을 내어 인권 독재니 독재 권력의 횡포니하며 비판해왔습니다. 안 후보자 지명은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규범을 부정합니다. 인권은 선택적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특히 정교분리와 세속주의는 근대적 인권 개념의 근간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7월 29일 인권위의 독립성과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위원장을 지명해달라며 윤 대통령 앞으로 보낸 특별서안에도 그런 취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서안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사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계열로 알려진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죠. 이에 광복회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굳이 논란이 있는 인물을 독립운동에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 수장의 임명에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는 국민과 역사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광복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7일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연이사 지부장 긴급연석회의에서 건국절을 제도화하고 독립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한 음모의 일환이라고 규정한 뒤 후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친일을 반민족이 아니라는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를 합법화시켜주고 독립운동을 헛수고 헛발질로 치부하는 것으로 이는 후손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마디로 1948년 건국절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독립운동 세력을 약화, 분열시키고 민족혼을 빼는 일제시대 밀정 같은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자 대다수는 광복절 기념 대통령 초청 영빈관 행사와 15일 정부의 광복절 공식 기념 행사를 이런 분위기에서 참여할 경우 자칫 우발적인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시위로서 뜻을 관철하자는 요구도 다수를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립기념관장직에 응모했다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 김정명 한국과학기술대학원 석좌교수가 이날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상으로 관장후보 추천결정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경향신문은 1면에, 한겨레는 3면에 관련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7일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발언을 두고 지난 2월엔 독립기념관 이사의 일제 강점을 미화한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을 앉혔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일제강점기념관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며 이쯤 되면 이 회장의 밀정 발언이 과장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관장이 후보자 면접에서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당연직 후보 심사위원인 이종찬 회장이 전한 것을 두고도 한겨레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임시정부 법통과 주권을 부정하고 일제강점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런 사람이 뉴라이트가 아니고 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한겨레는 이젠 역사기관 수장마저 모두 뉴라이트로 채우고 있다며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건가? 국민과 역사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 독립기념관 이사 이어 관장까지 굳이 논란의 인사를 에서 광복회가 식민지배 미화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는 이유로 김 이사장의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반대한 점을 들어 학자로서 사회단체 활동가로서 김 관장의 소신과 학문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 수장 인선을 놓고 정부와 광복회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회적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른 한국 사회에서 독립을 기념하는 일은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의의 영역이라며 그런 영역에서까지 굳이 역사의 정치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는 반발을 사며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역사적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념 대립이 첨예한 현대사 분야에서 비슷한 주장을 펴온 학자들을 잇따라 기용한 것도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광복회의 반발을 키웠을 것이라며 경축과 화합의 장이어야 할 8.15 광복절이 분열의 장이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은 이런 위기를 또 야당 탓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면 그걸로 물타기 하려는 겁니다. 검찰의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 무더기 조회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영장을 통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는 일면 기사 여당서도 검통신조회,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해서 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조회를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뒤바뀐 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선 중진이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힘 내부에서도 윤석열의 노골적인 행보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 정권 탓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스토킹 수준의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전주지검은 사실과 다르다고 16일 반박했습니다. 앞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계좌 조사는 정치보복 수사라며 검찰이 무려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주변을 탈탈 턴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4년간 스토킹 수준으로 수사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변명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참고인에게 문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라고 말했다거나 이전 의원의 협박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상직과 관련해서는 소환조사에서 변호인 참여권 및 진술거부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이상직은 피의자 권리를 적극 행사했다며 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검찰 수사를 폄훼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윤석열 김건희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실체에 다가가려고 하자 다급해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